콘텐츠 발행일은 광고 소재를 등록할 때 날짜를 쓰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 포스팅된 포스트 날짜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6개월 이후 포스팅된 포스트는 파워 콘텐츠로 활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기획 4팀 박현승입니다. 병의원 검색 광고를 처음 집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강좌 영상입니다. 목차입니다.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서 병의원에서 자주 활용하는 검색 광고 핵심 유형들에 대한 기초 세팅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전 준비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메인 화면에 광고 시스템을 접속해 주시는데요. 파란 체크박스나 파란 문구로 되어 있는 광고 시스템을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광고 시스템을 접속하시면 정보관리 탭에 들어가 비즈 채널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즈 채널이란 광고주께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유형에 맞는 채널입니다. 이 비즈 채널이 없으면 시스템 등록이 될 수가 없고요. 모든 검색 광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서비스 정보란 단순히 웹사이트 채널뿐만이 아니라 그 네이버 예약이나 톡톡, 지도, 전화번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각 채널 유형에 맞게 눌러주신 후에 양식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비즈 채널을 등록하셨으면 일반 업종과는 다르게 병의원은 도구 탭에서 서류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타 서류로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와 면허증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의료광고 심의 면제 소재 활용과 비즈 채널 승인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의료 광고 심의 필증 또한 등록을 해주셔야 광고 누출이 승인이 됩니다. 병의원은 4가지 서류에 대한 사전 등록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류 등록을 진행하실 때는 모든 유형을 세분화시켜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와 랜딩페이지, PC랑 모바일, 파워링크 유형, 브랜드 검색 유형,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점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주의하실 점은 등록하시려는 서류들이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된 정보와 꼭 같아야 됩니다. 여러 지점을 가진 네트워크 병원은 모든 정보를 기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안 된다면 팝업 창을 통해서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파워링크 세팅으로 가볼게요. 광고 시스템 메인 화면에 광고 만들기나 새 캠페인 눌러가지고 파워링크 유형을 만들어주세요. 파워링크 유형을 만드셨으면 광고 그룹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비즈 채널이 승인이 된 혹은 검수 진행 중인 채널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업종이라면 이제 그룹 생성 후에 키워드 등록을 진행하시는 게 맞는데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부터 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진행했었던 이런 비즈 채널이나 소재 같은 경우에 어떤 노출 제한 이슈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비즈 채널이 이제 제한이 된 후에 삭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 모든 이제 등록했었던 키워드나 데이터들이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먼저 등록을 하려면 리소스가 많이 발생이 돼서 키워드를 절대 먼저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소재와 확장 소재를 꼭 먼저 등록 후에 노출 가능 승인까지 확인이 된 이후에 키워드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소재를 등록할 때는 일반 업종이랑은 다르게 병의원 업종은 또 의료 광고 심의필 번호 항목이 새로 추가됩니다. 제목이나 이제 설명 같은 아주 간단한 세팅에도 노출 제한이 생겨 리소스가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좀 작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업종이랑 다르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게 없습니다. 콤마 하나, 띄어쓰기 하나, 심지어 이제 가운데 점 하나까지도 반려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요. 제목과 설명은 반드시 의료 심의 필증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심의 필증에서 통과가 되었더라도 소재 노출 제한이 걸리는 사례가 있어요. 특수문자 사용이나 제목 15자, 설명 45자가 넘어가는 경우에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필증에서 이제 통과가 되더라도 이제 노출 제한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또 진료 과목에서 뭐 예를 들어 척추 관련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은 척추 관련 내용에서 한의사협회에서 규정하는 의료 광고 심의 내용이랑 또 정형외과 척추 전문 관련 질환에서 의사협회에서 이제 규정하는 심의가 겹쳐서 반려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이제 사전 심의를 받을 때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URL은 반드시 메인 URL이 사용된 홈페이지 하단에 이제 푸터값 정보가 의료 심의 필증과 동일하게 작성된 URL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메인이랑 서브 URL이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표시 URL은 랜딩 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입니다. 아무리 메인 홈페이지를 할지라도 첫 화면에서 뭐 다른 카테고리를 클릭 시 위치 안내 같은 간단한 카테고리를 누른다고 할지라도 메인 URL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서브 URL일지라도 첫 화면에 의료 광고 심의 필증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라면은
표시 URL로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면은 이제 리소스가 또 막 URL 새로 심의받고 한 달, 두 달 단위로도 라이브가 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연결 URL은 이제 메인 URL이 연결된 카테고리 페이지가 되어야 됩니다. 표시 URL이 승인되었다고 할지라도 메인 페이지에서 벗어나는 URL은 사용이 안 됩니다. 또 파워링크는 이제 전문 심의를 받는 한 줄 광고에 속하는데요. 고지문은 파워링크에서 선택 옵션 없이 그냥 일반 고지문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몇 개월 전까지는 이렇게 막 지점 3개를 등록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등록하려는 심의 필증이랑 외 두 건 이런 이제 띄어쓰기 같은 부분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됐는데 최근에 이제 등록하려는 지점을 포함해서 숫자를 왜 몇 건으로까지 작성을 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일정 글자 수가 또 초과되면은 등록 자체가 안 되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최근 의료 소재 등록 관련해서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그 모든 소재들에 대해서 심사가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의원 컨텐츠 검색 광고로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 검색입니다. 파워링크랑은 다르게 광고 그룹의 유형이 좀 여러 존재를 하는데요. 일반형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브랜드 검색의 경우에는 이제 병의원 키워드는 이제 검토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고 30개로 키워드 숫자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파워링크랑은 좀 다르게 그냥 소재랑 같이 함께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 세팅 처음에는 홈링크라는 것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홈링크는 브랜드 검색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자그마한 로고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병원명이 토탈에서 한의원, 치과의원, 정형외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7자가 초과가 되지 않으면은 로고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7자가 초과가 되면은 텍스트형으로 진행하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로고형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이미지는 160에서 160 픽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메인이나 썸네일 세팅은 파워링크 세팅하는 것처럼 일반 세팅이랑 다를 게 없고요. 이미지는 PC가 488에서 470 픽셀이고 모바일은 이제 172에서 172 픽셀입니다. 법적 고지문 타입은 일반 고지문으로 등록하시면 되고 고지문 문구는 앞서 이제 파워링크 심의필 번호에 대한 설명과 같은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기존 심의필 번호에 덮어 씌우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의필증에 적혀 있는 기존 사전 심의필 번호 말고 현재 받은 심의 번호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으면 브랜드 검색은 비즈머니 충전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과금 방식이 아니라서 도구 탭에 들어가서 이제 계약을 별도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계약을 하고 나서 수정할 사항이 생겼으면은 같은 도구 탭에 이제 계약 관리를 들어가시면은 취소 버튼이 나옵니다. 일할 계산되어서 환불이 진행되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신속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브랜드 검색의 경우는 또 소진액이 일괄 계산으로 표기되어집니다. 다른 유형의 소진액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높은 소진액이 이제 되어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 계약된 금액이 이제 좀 착실하게 일할 계산되어서 소진이 됩니다. 다음은 병의원 검색 광고 핵심 유형인 파워 콘텐츠입니다. 광고 그룹 유형은 딱 한 가지이긴 한데 이제 메인 홈페이지랑 광고를 집행할 블로그 포스트 주소가 총 2개가 필요합니다. 파워링크나 브랜드 검색처럼 키워드를 등록 후 승인, 제한 이런 순서가 아니라 파워 콘텐츠는 구매가 가능한 키워드를 먼저 찾아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리스트는 검색 광고 메인 홈페이지에서 광고 소개 탭에 콘텐츠 검색 광고를 들어가시면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 콘텐츠 세팅 또한 크게 다를 거는 없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콘텐츠 발행일과 아주 많은 내용입니다. 소재 내용을 110자나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문구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점이 없는 이런 의료 쪽에서는 과대성, 유인성, 전문병어 좀 오인성 이런 문구들이 쉽게 좀 기재가 되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려가 좀 많이 나거든요. 척추 하나를 보는 질환이더라도 정형외과적인 게 있고 한의원적인 게 있고 통증의학과적인 게 있고 신경외과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진료 과목별에 맞춰가지고 좀 유도리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 발행일은 이 광고 소재를 등록할 때 날짜를 쓰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 포스팅된 포스트 날짜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6개월 이후 포스팅된 포스트는
파워 콘텐츠로 활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음 클릭스는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매체에 대해서만 좀 쓰려고 했다가 검수 통과의 차이가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추가했습니다. 앞에서 강조드린 비즈 채널은 이 다음 클릭스에서는 광고 대상으로 표기가 됩니다. 웹사이트 연결 확인은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병의원 과목별로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비즈 채널이 승인이 된 이후에 이제 서류 등록을 했었던 네이버 검색 광고처럼 다음 클릭스도 똑같습니다. 이제 광고 대상 등록 후 관리 보고서 탭에 서류 관리에서 똑같이 의료 개설 신고증이랑 사업자 등록증이랑 면허증 그리고 광고 대상 심사용으로 의료 광고 심의 필증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게 네이버랑 큰 차이가 있어요. 네이버는 그 랜딩 페이지 하단의 정보와 일치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재된 병원 정보와 꼭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이버 매체에서 설명드렸던 팝업 창이나 홈페이지 하단에 여러 주소가 기재되는 방법을 이 다음 클릭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세팅에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이 이제 앞에 세팅만 잘 진행이 되면 그룹핑을 좀 진행하실 때 통과가 된 소재와 서류를 그냥 끌어다 쓸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의료 심의필 번호만 이제 일반 고지문 타입으로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병의원 검색 광고 세팅 기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검색 광고에 대한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AMPM 글로벌 광고 기획 4팀을 찾아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